네, 안녕하세요. 선한스탁 로로쌤입니다.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금요일 다우지수는 35,8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를 했는데 저점 매수가 예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쉬어가도 되는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잘 해주면서 여기서는 그래도 좀 힘을 좀 받는 모습이었다. 나스닥은 기존에 이제 기술주 중심이라서 이제 그 조기금리 인상에 대해서 먼저 여파가 있어서 하락이 좀 깊었죠. 그 상황에서 일부는 회복됐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금요일날 올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락을 제한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파락 출발했지만 이제 상승 반전되면서 이제 시초가보다는 1% 이상 더 오르긴 했어요. 그래도 하락을 제한하는 정도 수준이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이제 반등이 조금 나와도 되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이 실마리 정도는 마련하는데 이번 주 주초는 일단은 좀 눈치 보기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도 반등 구간 정도로 가능성 있다. 나스닥이 반등 나오면은 우리나라 기술주들도 뭐 조금은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자, 뭐 글로벌 이슈로는 조기금리 인상 얘기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 이제 그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아직 해결이 안 되는데 미국이 참여를 했는데 러시아랑 대화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이 천연가스 쪽하고 아예 깊은 연관이 있는 유럽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높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막으면은 가장 큰 타격이 있는 게 독일입니다. 독일은 이제 원전에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천연가스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 가스관을 막아버리면 독일이 타격이 제일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프랑스가 참여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함께 4자회담으로 좀 풀어나가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만 이제 러시아랑 단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죠. 그래서 일단은 좀 중재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독일 외무장관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번 주에 내주 방문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둘이 전쟁만 안 나면은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 안 나면은 그냥 뭐 천연가스 가격이랑 유가가 좀 들쑥날쑥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로 해서 유가 같은 경우는 조금 움직임이 요즘에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80달러 위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면은 뭐가 나온다? 인플레이션 우려감 또 얘기 나올 수 있다. 상반기에 100달러 넘어가는 거 아니냐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전고점인 85.41달러 이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미국에서 비축유 풀고 그리고 미국은 이 유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트럼프 시대 때는 원유 생산을 많이 했었는데 바이든 시대는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안 되겠다. 미국에서 이제 원유 생산을 늘리는 방향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유 생산을 미국에서 늘린다라고 하면 이제 유가 상승은 조금은 제한될 수 있겠죠. 지금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다 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유가 같은 경우 천연가스 같은 셰일가스 뭐 셰일유 이런 쪽으로 해서 생산을 쭉 해요. 많이 하면은 이제 뭐 조금은 공급망 쪽에서는 안정화를 찾을 수는 있겠죠.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막는데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좀 약했습니다. 1%대, 1% 초반 정도의 낙폭을 보였는데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요소가 우리나라는 제일 컸다. 그리고 개장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까지 쐈다. 최근에 미사일 쏘는 거 가지고는 반응도 안 했었습니다. 핵실험 정도가 아니면은 뭐 크게 반응을 안 했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안한 심리에다가 플러스 알파 요인 정도로 작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초까지는 좀 눈치 보기 하면서 이제 소폭 약세 구간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번 주 중반 중반 지나면서 LG에너지 솔루션 공모 자금도 좀 풀리고 하면서 이제 대기 자금이 이제 다시 이동하기 시작하면은 유동성이 조금 들어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초에는 좀 보수적인 움직임이 나왔다. 수급도 중립 이하 약세 쪽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2900 아래쪽을 내려와 있는데 뭐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한 급락이 나온다거나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눈치 보기 사이에서 조금 더 밀린 정도다. 그래서 1% 정도
밀려 있는데 이 구간은 또 회복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못 올라가는 게 기분이 나쁘고 굉장히 지루하게 흘러가죠. 연초니까 희망을 갖고 3050 넘어가기를 바라셨을 텐데 수급적으로는 아직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을 다시 구축을 해서 위쪽 방향을 구축을 해야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장 마감에 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끌어올리면서 보시면은 선물 동향을 마감 동향에서 확 끌어올렸죠. 확 당기면서 이제 베이시스는 좋아졌는데 이러면은 내일 시초가 쪽에는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영향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대신 유지는 해줘야겠죠. 그래서 베이시스를 좀 끌어올리는데 이 부분이 좀 유지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선물로만 누르고 선물로 조절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선물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하게 좋아질 필요가 있다. 선물 매도를 줄이고 매수를 늘려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코스닥은 좀 기분 나쁘게 960을 이탈을 하는 살짝 이탈했죠.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분은 나쁜데 이건 빠르게 회복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789강까지만 회복해주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된다. 근데 이 아래서 좀 오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코스닥도 기분이 좀 나빠질 수 있어요. 갈 자리에서 가야 되는데 갈 자리에서 코스피 때문에 발목 잡혀서 투심이 약화되면서 조금 밀려 있고 거기에 조기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함께 밀려 있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제 대주주 양도세랑 같이 이제 좀 쉬어가는 타이밍 나오면서 겸사겸사해서 조금 밀려 있는데 이 980 정도는 유지해줬는데 여기서 조금 더 밀려있죠. 이 구간은 빠르게 좀 회복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조금은 불안해질 수 있는 구간인데 이거는 심리적으로 고의적으로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려고 이탈시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주초는 좀 눈치 보기 주 중반에서 주 후반 쪽으로 가야지 좀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낙폭은 좀 제한했다. 77,500원 요 구간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구간에서는 그래도 지켜주는 모습 정도는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지수 약세 구간인데도 삼성전자는 강보합 유지했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낙폭이 좀 있었는데 아래꼬리 쭉 달면서 반도체는 죽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13만원 돌파 가능성 여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현대차그룹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현대차그룹이 이제 4분기 컨센서스 하회할 전망이다 뭐 얘기하면서 차량용 강판 가격 철강주가 좋은 이유 말씀드렸죠. 철강 가격 올린다라고 지금부터 말씀드렸죠. 강판 쪽이랑 뭐 해서 좀 원가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은 여전히 아직까지 부족하다. 올해 이제 봄 정도까지 일단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 올해 봄이 돼도 2022년 봄이 돼도 이 차량용 반도체 문제는 해소가 안 될 수 있다라고 작년 겨울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1년이 됐네요. 그렇게 말씀드린 지. 미국에 이제 한파 일어나고 일본에서 이제 르네사스나 이제 화재 나고 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1년 안에 해결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1년하고 한 1분기 정도 지나서 올해 봄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 그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다. 그때도 회복이 안 될 수 있다. 이제 완만하게 일부 회복이 되더라도 이제 천천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뭐 현재까지는 뭐 공급 부족 문제는 상반기에는 해결이 안 되고 하반기부터 좀 서서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뭐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빡빡했을 때보다는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공급 병목 현상 같은 경우, 이 공급 문제 같은 경우가 빠르게 회복되기를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이 전체적으로 밀렸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가 21만원 회복 시도하다가 회복을 못하고 한 차례 다시 밀렸다.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거 뭐예요? 21만원 회복하는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밀렸을 때 기회가 되는 종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구간보다는 21만원 회복할 때 매수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 기아도 뭐 할 거 없이 다 밀렸죠. 기아 같은 경우는 8만원 부근 쪽으로 8만원 초반 쪽으로 내려와 주면은 매수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가격적으로 조금만 더 밀려주면 좋겠는데 오늘 기아는 좀 강해서 좀 잘 안 밀렸죠. 그래서 1% 정도밖에 안 밀렸고 뭐 현대모비스나 뭐 전체적으로 다 그룹주 자체가 좀 내려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은근슬쩍 25만원 전후부터는 이제 밀릴 때마다 좀씩 매매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도나 한온 시스템 같은 종목도 밀렸는데 만도는 이제 아래꼬리 단 거는 좋습니다. 심증으로는 오늘 매수 구간인데 6만원 회복한 다음에 매매하면은 되겠죠. 한온 시스템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돈 시스템은 이제 추세가 좀 아래쪽으로 좀 이탈해 있어가지고 이제 기분은 좀 나쁘죠. 그래도 아래 꼬리 달면서 희망은 좀 만들고는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13,500원 구간 회복 혹은 더 확실하게 14,000원 위에서 매매하는 게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부터 뭐 이 종목을 사겠다라고 하면은 한 주씩 한 주씩 모아가는 개념으로 천천히 사시고 14,000원 돌파할 때 물량을 실으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밀렸을 때 이 자동차 쪽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반대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 쪽으로 해서 최근에 좀 쉬었는데, 그동안 실적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한 차례 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슈팅 후에 이중천장 만들고 짧은 이중천장 만들고 쉬었는데, 이게 뭐 이중천장을 짧은 걸로 만들었죠. 아예 크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봉우리 만들었으면은 크게 하락하는 것도 굉장히 크게 나올 텐데, 물론 이미 크게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20만원 중반에서 지금 10만원 중반대까지 한 10만원 정도 내려왔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많이 밀린 건 맞는데, 이 정도에서는 이제 한 15만원 정도 구간에서는 반등을 한 차례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V자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V자 반등은 아니고 1차 반등 나오고 뭐 한 17만원, 18만원 사이 정도 요 구간에서 저항 받은 다음에 이중 바닥을 다중 바닥을 만들던 눈치 보기는 하겠죠. 근데 일단은 반등 정도 만드는, 역시나 반등의 실마리는 실적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나 뭐 골프존이나 뭐 이런 종목들, 골프존이나 이런 종목들은 실적 가지고 계속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뭐 서울옥션 뭐 이런 종목들 뭐 다 비슷하게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이건 조금 크게 만들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쉬어야 될 수도 있는데, 이건 NFT 쪽이 엮이면서 올해 좋은데, 만약에 이게 2만원 전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사야 되긴 하는데, 대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는데 2만원 중반에서 지지받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다중천장 쪽을 그리면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일진 디스플레이가 좋았는데 베트남 생산 본격화로 1분기에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드디어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 종목이 2,600원까지 회복이 돼야 올라와서 안착이 돼야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2,600원 회복될 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잘못해서 여기서 이렇게 맞고 꼬꾸라지면 더 기분이 나쁩니다. 2,600원 회복될 때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 오늘 거래량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뭐 서울 반도체라던가 이렇게 순환매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반도체도 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서울 반도체도 요 그 15,500원에서 16,000원 사이 요 구간 이미 넘어와 있죠. 그래서 서울 반도체도 이렇게 넘어왔듯이 일진 디스플레이도 이 구간을 넘어갈 때 이제 보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반도체는 지금 아직 추세 살아 있으니까 조금 쉰다라고 하면은 16,500원 이하를 준다라고 하면은 매매할 만하고, 아니면 17,000원 넘어가면 또 매매 구간이 된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먼저 선상승이 나오고 조금 휴식을 취했는데 24,500원 아직 안착을 못해서 그래요. 기존에도 계속 저항받던 구간이죠. 자, 이번에 한번 돌파 시도하면서 멋진 모습 보였는데 다시 좀 밀려 내려오긴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OLED 패널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LG와 삼성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충격적인 소식일 수 있는데, 라이벌 기업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삼성이 이제 전자 쪽으로 진출하면서 뭐 굉장히 뭐 돈독했던 총수가 이제 사이가 틀어지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었죠.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일부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냐, 관심이 좀 높은데, 일단은 OLED 쪽은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려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구간은 저 23,000원, 23,000원 초반대, 22,500원 뭐 요 정도 되는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24,500원을 다시 바로 회복할 가능성 충분하다. 만약에 여기 이탈한다라고 하면 22,000원 초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000 한 뭐 250원 요런 구간 정도 잘 노려보시고, 중심선 중간선은 잘 보시고, 이 구간을 이탈한다 그럼 22,000원 초반까지 노리시고, 만약에 여기를 유지해준다 그러면 24,500원이 회복될 때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야스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16,000원 돌파한 다음에 좋아집니다라고 했는데, 16,000원 돌파 후에
3원봉 나왔지만 오늘 아래 꼬리 길게 달았죠. 그러면은 이 구간 16,500원 전후되는 구간은 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종의 18,000원에서 18,500원 구간이 저항이니까 요거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18,500원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2만원 시대 열릴 가능성 충분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게 뭐 비아트론이라던가 OLED 관련주도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일동제약이 이 시오노기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공동 개발한다라는 거 진작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간에 너무 급등해가지고 요거 이중천장 혹은 다중천장 만들면서 이렇게 고점을 낮추고 있어서 좀 불안한 모습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수렴 과정을 거친다면 짧게 뭐 볼 수는 있겠죠. 이렇게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짧게 볼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구용 치료제가 오미크론에 좀 유효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뭐 임상 3상 마무리되면서 이제 4월에 승인을 노린다라고 했는데, 이 기대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뭐 단독 개발은 아니죠. 공동 개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빠른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나오고 오미크론에도 유효하다라는 게 이제 이 기업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도 밝혀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가능성은 뭐 충분히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모습은 이중천장 만들고 이제 이렇게 수렴해가는 모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얘기 나오니까 나노 CMS 같은 경우 기존에 이제 이 코로나19 사멸 램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기대감을 모았는데 정말로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8만 원 쪽으로 계속 이렇게 수렴해 가고 있어요. 자, 일동제약도 이렇게 수렴 과정 거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나노 CM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아파트랑 뭐 공공기관에 설치 공급 계약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유통사를 통해서 라고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8만 원 회복 시도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제 오미크론이나 이런 추가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도 사멸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뭐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RF 세미 같은 경우도 이제 3일 램프 이쪽으로 해서 이제 급등한 다음에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RF 세미도 중요한 구간입니다. 지금 8,000원 유지하는 게 중요한 구간인데 여기 싹 걸쳐 있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7,000원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반등이 9,000원, 만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단계별로 1,000원 단위로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8,000원 이탈한다 그러면은 7,000원 초반 정도까지는 좀 기다렸다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제 빠르게 해결이 안 되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진행 중이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미크론이 좀 증상이 좀 약화된다고 해도 여전히 뭐 글로벌 시장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이 3일 램프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제 가격적인 지지와 저항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C 녹십자에서 면역 글로불린 제제 GC5107에 대한 FDA 허가가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녹십자 홀딩스가 오늘 반짝 상승했는데, 뭐 막바지 단계라고 했지 아직 허가 나온 건 아니니까 일단은 이제 윗꼬리 달고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위에 저항 뭐 27,000원에서 28,000원 사이 구간을 한번 건드려 준 거는 좋다라는 거. 그리고 녹십자 MS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좀 멋진 모습 보이면서 올라왔었는데 역시나 뭐 아직까지 저항은 돌파 못했습니다. 그래도 거래량 실어가지고 위쪽을 계속 건드려 주는 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셀트리온 그룹은 이제 뭐 상장 폐지설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과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장 폐지설 흘려놓고 나서 뭐 했느냐? 기관에서 매도를 했는데, 기관에서 매도한 거 수급이 어디로 돌았어요? 외국인한테로 집중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거를 뭐 눈으로 보여드리면 빠를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분식회계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사실이라기보단 기존부터 있던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셀트리온이 정말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매도 환매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신 신규 매수도 일부 있는데, 공매도 환매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한 것도 다 집어 던져야 돼요. 이게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그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분식회계 얘기 나왔다가 과징금 뭐 80억 손방망이 처벌 받고 이제 뭐 상장 적격성 심사는 받긴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거래가 풀렸죠. 시총 상위 종목은 쉽게 상장 폐지 잘 안 됩니다. 정말로 큰일 아닌 이상. 근데 큰 건수인 매출액부 풀리기 같은 경우 셀트리온에서 헬스케어로 넘기고 헬스케어에서 셀트리온을 팔면서 매출액을 고의적으로 부풀렸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지금 재고 자산에 대한 건데 이건 삼성바이오보다는 시젠 쪽에 좀 가깝긴 합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 없이 과징금으로 풀려났는데 이 가능성에 가깝긴 한데 최악의 경우라도 잠깐 거래 정지되고 해당 사유 이제 해소하고 하면은 과징금 내고 하면은 뭐 금방 풀릴 것이고 시젠처럼 그냥 거래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거 한바탕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쪽을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단기적으로 뭐 악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상장 폐지라고 하면 외국인들도 주식을 안 삽니다. 근데 주주가치 제고하고 있고 이제 외국인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자사주 매입이랑 뭐예요? 소각 같은 경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개인 투자분들이 과도하게 오늘 던진 것이고 이 루머에 의해서 던진 것이고 상장 폐지 가능성은 뭐 높지는 않다라고 해요.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됩니다.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 뭐 거래가 정지돼도 장기간 되지는 않을 거고 잠깐이고 그리고 오히려 셀트리온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밑으로 수급적으로 밀렸는데 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주식을 뭐 단기간에 치고 빠져서 그만둘 거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과도한 우려감은 좀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꾸준히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거래 정지에 풀릴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이 전무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임원들이 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뭐 횡령하고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문제가 됐는데 최대주주 좀 변경되고 물론 변경된 최대주주가 좀 부실하긴 합니다. 예, 좀 의심 가는 곳이긴 하지만 일단 최대주주 변경되고 이 상장 폐지 사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다 해소를 시키는 상황이라서 상장 폐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대신 거래 재개가 되느냐가 관심일 것 같아요. 거래 재개 가능성도 충분하니까 일단은 뭐 내일 이제 기심이 열리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이 좀 중요한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랑 이 합병 부분은 EU에서 반대해서 이제 무산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하고 한국조선해양이 합병 철회에 대해서 이제 주가 하락이 좀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올해 조선주는 한 뭐 2분기 정도부터는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이나 뭐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트레이딩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오히려 이렇게 쉬어가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나는 이런 조선주 같은 경우도 사고 싶었는데 단기간에 올랐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슬슬 다시 한번 볼만 하겠죠. 만약에 뭐 75,000원 전후로 준다라고 하면 너무 감사한 가격인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보다 지금 구간 정도에서 한 77,000원 전후에서는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게 그 멀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 힘있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슈가 있지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이슈로 해서 올라왔다가 73만원 회복 시도 정도 나왔고, 그리고 70만원 정도는 유지해주고 있는데, 70만원 아래 있기에는 이제 너무 이제 과소평가된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80만원 위에서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G에너지솔루션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 KB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청약할 수 있는 게 KB증권, 신한금융, 대신증권, 미래에셋, 하나, 신영, 하이투자인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신청하면은 제일 유리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물론 이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건데 확실한 거는 KB 쪽이 45.8%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자산이 많으신 분들 있죠. 고액자산가분들이 나는 수억 이상을 넣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KB 쪽에다가 해서 비례 배정하고 균등 배정을 같이 노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고액자산가다라고 하면 이쪽을 노리시는 게 원투를 노리시는 게 맞고
실제로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신형하고 하이 투자 쪽에 거래 이제 사실 이쪽에 거래 계좌를 갖고 계신 분이 별로 없어요. 이쪽은 실제로 개인 투자분들 이쪽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인이 있지 않는 이상. 자, 이쪽으로 하면은 좀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KB가 45.8%라고 했죠. 신영하고 하이투자 그리고 하나금융 그리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2.1%입니다. 그래서 배정되는 주식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신영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제 공모 같은 경우를 많이 해서 최근에 좀 이제 그 계좌 수가 조금 늘어나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신영보다는 하이투자가 유리하긴 한데 이건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신영하고 하이투자는 당일날 개설하면 청약에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 알고 계세요. 여기에 추가로 대신증권까지 당일날 개설하면 청약에 참여 못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비례배정은 개인적으로 볼 때 뭐 비례배정까지 다 노린다라고 하면은 KB가 제일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액자산 보유하신 분들은 증권 유리하고 난 그냥 뭐 최소 이제 균등 배정만 노리겠다 150만 원 정도만 증거금만 넣고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신한 쪽이 조금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는 당일날 개설해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이 많다 KB 150만 원만 넣겠다 신한 이쪽이 좀 그래도 유리한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가 유리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가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요거는 분석해서 뭐 100%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이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자는 아니니까요. 근데 분석 결과는 이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습니다. KB증권은 뭐 분석할 게 없죠. 여기에 뭐 가장 많은 비중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고 신한 정도가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로는 뭐 성우테크론이나 지아이텍, 나라 MMD, 뭐 알로코, EV첨단소재 이런 관련주들이 좀 열심히 움직였는데 오히려 청약이 끝나면은 이 종목들은 뭐 그냥 기대감으로 오른 거죠. 자체적으로 좋아져서 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거래처들은 그냥 뭐 거래 그냥 계속되고 있는데 딱히 특별히 오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제자리 돌아갈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제 슬슬 좀 분할로 일부라도 수익 좀 챙기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좀 시장이 좀 쉬면서 좀 실망스러웠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번 주 초까지는 그렇게 기대감이 높지는 않다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실망하실 거 없어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수급을 이제 뭐 선물옵션 동향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눌렀다라고 하면은 2,900 아래로 좀 내려가면은 또 다시 위쪽 방향 주중반 정도 된 위쪽 방향 만들어 갖고 다시 들어올리고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연초에는 포트폴리오 교체 과정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고려하신다라고 하면은 실망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루머 때문에 내려가고 악성 저런 이제 뉴스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파악하는 눈을 좀 갖고 기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거짓이다. 실제로도 좀 과도한 뉴스 같은 경우는 내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했죠. 지난번에 경향신문 같은 데다가. 그래서 뭐 특정 언론사라고 언급은 안 했지만 좀 자제하라고 이제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루머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이제 좀 객관적으로 좀 보는 눈을 키우시고 아니면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대로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고 기분은 좀 당장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제 시장이 회복되는 구간 오면은 역시 제자리 찾아가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뭐 계속 밀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 당분간은 이제 짧게 치고 빠지는 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뭐 한 달 전후해서 이렇게 치고 빠지는 쪽으로 보시면은 당분간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좋은 장 옵니다. 그래서 조기금리 인상 때문에 조정이 조금 빨라졌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니까 JP모건에서도 얘기했죠. 오히려 지금 상반기 초가 뭐 앞당겨진 조정이 나오면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존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증권사에서도 외국계에서도 하나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